이제 늙었는데 누가 돌봐주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 옆에 앉은 70대 아주머니가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날따라 혼자 온 제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셨나 봅니다. 자식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 든든하지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4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정말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자식 없이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불안한 일일까요? 돌이켜보니 그때도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1980년대,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시절이었죠.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집와서 대를 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이 들어 후회해도 늦다. 자식 없으면 누가 제사 지내주겠느냐. 시어머니는 몇 년간 저를 병원에 데려가시려 했고 친정어머니는 딸이 이상하다며 혼자 속상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이 키우는 일이 저희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대신 저희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말이죠. 40년 후 진짜 답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입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42년을 함께 살던 동반자를 잃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또 말했죠. 그러게 자식을 낳아놨어야지. 이제 정말 혼자네. 어떻게 살려고. 솔직히 저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난 3년간 깨달은 것은 나이 드는 것이 생각보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연히 만난 나의 멘토 정할머니. 작년 여름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3세이신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애초에 없으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처럼 외로워 보이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 바빠서 죽겠어요. 정할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월, 수, 금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신대요. 화, 목에는 경로당에서 요리교실 선생님을 하시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청소봉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지만 동네 아이들이 다 제 손자 같아요. 어제도 제가 가르친 아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할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 불안함이 아닌 만족감이었어요. 나도 시작해본 새로운 도전들. 정할머니를 만난 후 저도 용기를 내어 여러 가지를 시작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찬 봉사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일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20여 분의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90세 김할아버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 배우기였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뤘던 제가 태블릿으로 그림도 그리고 영상통화도 하게 됐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세 번째는 여행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차마 못 갔던 제주도에 혼자 다녀왔어요. 3박 4일 동안 렌터카를 몰고 섬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건강과 경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물론 현실적인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옆집 박 아주머니는 아들 셋을 키웠는데 지금은 다들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세요. 병원도 혼자 다니시고 아플 때도 혼자 지내시는 경우가 많대요. 오히려 저는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어요. 자식 교육비 걱정 없이 노후 자금을 미리미리 모을 수 있었고 건강관리도 젊을 때부터 신경 썼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니어 타운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서로 돌봐주는 분위기예요. 아플 때는 옆집 할머니가 죽 끓여다 주시고 저도 누군가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죠. 가족이 꼭 혈연관계여야 하나요? 정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외로움과 가짜 외로움.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외로움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오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거고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가짜 외로움뿐이에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제가 돌봐드리는 경로당, 화단의 꽃들, 매주 만나는 봉사 동료들. 혼자 있는 시간도 이제는 소중해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마음껏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가치. 저희처럼 자녀 없이 살아온 시니어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자립심과 유연성이에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겼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다른 분들보다 뛰어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자유로움이에요. 손자 돌보느라 바쁜 또래 친구들과 달리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도 있어요. 자식들 결혼 자금이나 손자 용돈 걱정 없이 제 노후를 위해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엇보다 정신적 성숙함이 달라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일찍부터 배웠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도 저희처럼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희 세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준비는 필요해요.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인간관계 만들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걱정 없어요. 남들이 가는 길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68년을 살면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계획.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계획이에요. 올 가을에는 서예를 배우려고 해요. 평생 악필이었는데 이제라도 예쁜 글씨를 써보고 싶거든요. 내년에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요리 솜씨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여행서를 써보고 싶어요.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가이드북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정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혹시 자녀 없는 노년이 불안하거나 외로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미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건데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자녀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들이 혼자서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병원 혼자 가는 법, 노후 자금 관리하는 법, 새로운 취미 시작하는 법, 동네에서 인맥 만드는 법. 실제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보다 빛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혼자라서 자유롭고 자유로워서 행복합니다. 나이 듦이 두렵지 않은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